네,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그 다른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죠. 정말 광범위합니다. 노드.js 또는 뭐 CSS, 그다음에 뭐 이슈 관리, 협업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들.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자바스크립트일 것 같아요.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.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직접 코드에서 구현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.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많은 객체들은 사실 프로토타입으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죠. 그러다 보니 프로토타입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이해하고 개발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. 그래서 뭐 펑션의 바인드도 이제 프로토타입에 연결되어 있는 함수죠. 저런 거 어떻게 동작하느냐 설명해 봐라. 그러면 프로토타입 그리고 또 뭐 프로토타입 체인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디스입니다. 디스를 모르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그냥 안 해본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될 정도예요. 디스는 그만큼 중요한데 디스라는 키워드가 좀 달라질 수 있죠. 그게 이제 골치 아픈 일이죠.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냐, 왜 달라지냐, 그리고 뭐 에러 펑션 같은 데서 디스는 왜 또 다르냐, 동작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객체를 쓰면은 디스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디스를 잘 활용해서 개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.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디버깅인데 뭐 프론트 개발자 역시 또는 뭐 노드.js 개발자 역시 디버깅을 많이 하죠.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. 그때 툴을 얼마나 잘 쓰는지도 생산성이랑도 관련이 있죠. 그래서 콜링 스택이 무엇인지 뭐 디버깅 할 때 나오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. 메뉴들 보면은 스텝 인투, 스톱 오버 이런 것들을 잘 쓰는지, 와치를 잘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역시 또 네트워크 오류 웹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하죠. 그러면은 그렇게 뭐 자바스크립트 소스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어떤 걸 해결한다기보다도 또 네트워크 상황에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. 클로저는 정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가끔 이런 면접을 할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클로저를 정의해 보세요. 클로저 뭔가요? 사실 나는 그냥 클로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쓰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이해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정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이거를 한번 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클로저는 스코프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스코프 클로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뭐 정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밀도 있게 하는 경우는 너무 어렵죠. 어렵고 질문도 깊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혹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열의 고차함수, 내가 주로 쓰는 게 뭔지, 뭐 sum, every, reduce, 뭐 포이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reduce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는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함수 합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합성은 상속과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든가 아니면은 합성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냐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아두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. 이뮤터블도 마찬가지죠. 이뮤터블도 뭐 이뮤터블인 거랑 뮤터블인 거랑 도대체 무슨 장단점이 있는 거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면접 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OOP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객체 지향으로 갈 거냐, 펑션으로 갈 거냐,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죠. 어쨌든 ES 클래스나 객체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캡슐화 같은 걸 어떻게 하냐라든가 뭐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 패턴으로 갈 수 있죠. 대표적으로는 의존성을 낮추는 방법들은 어떤 걸 쓰느냐, 뭐 중간 계층을 두는 거냐,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뭐 쓰는 거냐,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
비동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. 그래서 프로미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, 그 다음에 어싱크 웨이트 함수를 또 어느 시점에서 썼는지, 두 가지의 그러니까 프로미스와 어싱크를 썼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, 뭐 den이라는 함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.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뭐 setTimeout에 프로미스를 한번 적용해봐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동시에 여러 가지 비동기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, 뭐 프로미스를 쓸 것인데 뭐 반복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뭐 태스크 큐가 있고 또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이 두 개는 존재하는가,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비동기를 많이 해봤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거의 단골로 나오고 있죠. 객체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표현하는지, 또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그 대문자 오브젝트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거든요. 뭐 어사인이라든가 키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에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잘 이야기해서 객체 자체를 잘 다루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은 여기 말하는 객체는 대문자 객체가 있고 소문자 객체가 있거든요. 그 차이점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데이터 파싱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처리할 때 아무래도 많이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죠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들, 그런 걸 한번 효과적인 처리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. 기타는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가끔씩 또 언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난해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자바스크립트 심볼 타입은 무엇이냐, 뭐 제너레이터는 도대체 어떤 함수인 거냐, 그다음에 ES Next, 그러니까는 ECMA 스크립트의 최신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느냐, 앞으로 나올 기능은 무엇이냐, 관심 있는 게 뭐냐,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. 그리고 정규 표현식은 또 혹시 써봤으면 어떻게 써봤느냐, 그렇다면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실 질문이 나오겠죠. 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패턴을 찾아갈 수 있냐,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. 지금 9개 나온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이고, 두 번째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겠죠.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, 그 정도 수준, 물론 이게 뭐 항상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내용들의 질문은 우리가 뭐 개발은 잘하지만 말을 또 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. 정말 저도 주변에서 잘 구현하고 훌륭한데 설명을 못해서 면접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자, 면접 질문 오늘 알아봤는데요.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면접 질문들이 제가 볼 때는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들도 있고 또는 자주 나오는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면접을 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할 때 좋은 키워드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